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기다려왔습니다. 세계인들로부터 역대 어느 교황보다 큰 존경을 받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틀 뒤 우리나라에 옵니다. 세월호 참사마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사회는 교황이 남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의 의미,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김인국 신부와 함께 미리 짚어보겠습니다. 김인국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황의 이번 방한 8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비교적 길어 보입니다. 교황이 이번처럼 한 나라를 긴 일정으로 방문한 적이 과거에도 있었습니까? 예. 한국에는 뭐 2차례 방한이 있었고요. 예.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뭐 다른 나라에도 이런 방문이 있긴 합니다. 예.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 특별히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예, 한국 방문의 의미, 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 가장 먼저 방문하는 한국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묘한 섭리가 있지 않느냐는 걸 느낍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오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잖아도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사는 게 굉장히 힘든 마당인데, 가깝게는 뭐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 병영살인 등등으로 거의 아비규환의 지경인데, 이럴 때 교황이 오시는 것이 마치 3년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특별한 때에 정말 특별한 분이 오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역대 어느 교황보다 세계인들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큰 존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긴 했지만 어떤 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분을 바라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장 특별한 점은 구체적이고 쉬우며 매우 직설적인 언어로 현대 세계의 문제점을 애두르지 않고 직접 말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예. 저는 이분의 세상을 감동시킨 여러 가지 행보 중에 그분이 준 쇼크, 이른바 프란치스코 쇼크라고 불리는 신자유주의 경제, 특히 금융자본주의를 일컬어 사람을 죽이는 경제를 규정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고요. 예. 예, 아무도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거든요. 이분이 이 현대의 자본주의를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무서운 범죄로 규정한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규제풀인 자본주의를 이대로 방관하는 것은 세계를 무너뜨리는 사상 최악의 독재자에게 그냥 지배당하고 마는 것이다라고 하는 호소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가장 크게 쳐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앞서 좀 말씀하셨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동안 권력이나 돈 이렇게 주로 가진 자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메시지를 좀 던져온 것 같습니다. 교황께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방금 말씀드린 현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과 함께 우리 교회 자신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원칙을 확인시켜준 사실이에요. 예. 가톨릭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고 하는 명제를 교회가 취해야 할 기본 자세라고 하는 점은 아주 오래전에 천명했지만 이 점을 사실 간과하고 살았거든요. 네, 실제로 교회 여러 고위 직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부터도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 어째 교회 공식 입장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의 망언에 가까운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점에서 이제 교황은 교회가 교회 안에만 갇히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책임져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황의 방한도 의례적인 국가 원수의 해외 순방 정도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책임지라는 평소 신념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교황께서는 그동안 이 신도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촉구한 것도 여러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교황께서 이번 방한 때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하실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건 대원칙이니까요. 예. 진실된 신앙인일수록 정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니까 그 일반적인 원칙을 반복하시겠느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 사회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간절히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쨌든 신도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만약 그분이 이제 교황이 아니라 평범한 신부나 주교였다면 전형적인 종북좌파로 몰려서 붉은 딱지와 함께 이제 퇴치되고 그럴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그분이 교황이시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아마 이제 겉으로는 교황의 방안을 이렇게 두 손 들어서 환영하는 것 같지만 속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예. 특별히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정치 상황에서요. 지금 천주교 쪽에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의견을 내놨고요. 일부 보수 언론이나 또 보수 단체들은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네. 이런 우리 사회 분위기를 교황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한국을 변화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하시고 연구하셨겠지요. 그런 점들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예.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말 전형적인 종교에 대한 후진적 이해로부터 나오는 건데, 아마 그렇게까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수준이 일천할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니까요. 한 가지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만은, 교황 방한을 앞두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교인으로서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좀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취해야 될 기본 이의가 아니죠. 상대에 대한 존중, 깊은 존중, 관용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의 신념과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근본적으로 상대를 부정하는 것은 글쎄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황의 4박 5일 방한 어떤 일정으로 짜여져 있고 비교적 많은 그런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정들 중에서 김 신부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는 일정은 어떤 거고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황 방문의 첫 번째 목적은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가하는 거였는데요. 예. 아무래도 하이라이트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시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묘한 역사가 섭리가 있는데요. 예. 그 옛날에 신주를 태우고 제사를 폐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미움을 받아서 참수당했던 이른바 사학 죄인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날인데요.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가며. 근데 이제 하필 그 자리에 지금 상황에서 국가의 미움을 받다시피 하는 천덕꾸러기들 이른바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기 국기를 끊어가면서 한 달째
거기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천주교회가 시복식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그분들의 아픔을 끌어안는지 이 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유가족들은 시복식 하는 당일까지도 계속 그곳에 계시겠다는 입장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천주교 쪽에서도 이 부분 고려해서 그날 시복식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조화로운 해결책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분들이 먼저 와 계신 광장인데 그분들더러 잠깐 자리를 비워달라고 할 만한 사안은 아니고 그분들과 함께 유사를 드리면서 교황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교황의 어루만짐 이런 기회가 생기도록 준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한 가지 좀 우려스럽게 제기할 수 있는 게 경찰이나 어떤 경호상의 문제로 해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옮기게 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황이 평소에 신념이 억울한 사람, 아픈 사람, 눈물 흘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인데 사회적 약자를 몰아내면서 시복식을 거행한다? 이거는 시복식의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근본적인 패착이죠. 교회가 소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일정보다도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정이요. 15일 대전 미사 때 교황께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그리고 생존 학생들을 만나는 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일정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궁금하고요. 교황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 일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한국 교황 방한 준비위원회의 생각과 바티칸 측의 생각이 만나서 이런 행사가 제안이 되고 수락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방준이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은 교황께서 만나셔야 한다 그랬고, 바티칸에서도 이런 분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 대표 상징적인 분들이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죠. 1984년도 요한 바울 2세 교황 방한 그때를 돌아가 보면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교황께서 근래 여러 가지 비극으로 말미암은 여러분의 아픔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언급으로 광주 사람들의 슬픔을 달래주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같은 거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 눈물의 가족들을 매만짐으로써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메시지를 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구체적으로 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언급은 교황께서 하시기에는 좀 수사권 줘라, 기소권 주지 않는 특별법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겠죠. 예. 그 상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3일에 국회 본회의 열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하자 합의했다가 지금 야당이 이거 다시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선회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교황 방문과 어떻게 좀 맞물려서 그 전에 이 법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계산과 손속이 빠른 분들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빠졌겠지만 정말 교황 방한에 앞서서 손님 맞이 기본적인 예의로서 집안 청소하는 뜻으로 그다음에 집안의 평화를 마련해놓고 손님 맞이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서둘러서 저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자 그랬다면 유가족들의 바램대로 했겠지요. 저는 그분들 입속이 빠른 그분들의 마음 안에 교황 방한 전에 이런 거는 단독으로 해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겠죠. 예.
뭐 진정성이 있었다면은 유가족들의 바람대로 법을 처리했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세월호 특별법 제정론이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유가족들의 기대와는 여전히 거리가 좀 먼 상황이고요. 신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고 또 제시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뭐 여야는 자기의 이제 계산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하자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세 가지 이제 죽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법안을 받으면 불리해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받아서 다 이제 공명정대하게 다 밝히는 쪽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저한테 질문하지 않으신 거지만 지금 교황 경호를 위해서 뭐 경찰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실 텐데, 예. 교황 경호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교황의 메시지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랄까 음모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하고요.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세상이 다 뭐 찬미하고 환호한 것만은 아니에요. 헤로데라고 하는 권력자는 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두 가지 현실이거든요. 한국 사회가 뭐 교황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환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교황의 메시지를 잘 지키는 것이 교황의 경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황의 어떤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할 만한 사람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지금 이대로가 좋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겠죠. 예. 그 교황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황의 그 방한에서 제일 먼저 기뻐하고 한 것은 청와대 아닙니까? 부정선거 시기를 가질 수 있는. 이미 한국 천주교회의 신부들, 수도자들 대부분은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자격 없는 대통령이 오늘 교황이 만나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사자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을 텐데, 그분들로부터 그리고 현재 부정과 비리, 부패, 그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 같은 것들을 덮고 싶은 교황의 방안을 덮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분들은 그렇겠죠. 예.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비롯해서 많은 신부님들이 방금 현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 원수 대 국가 원수로 박근혜 대통령과 교황도 만나고요. 이런 어떤 한국 천주교 신부님들의 현 정권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을 교황도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뭐 그 부분을 현 권력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야 없겠죠. 예. 일단 뭐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오시는 거고 한국 정부의 지금 수반은 박근혜 씨가 되어 있으니 면전에 대고 당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던 거려 이런 말을 하시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걸 뭐 전제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얘기로 좀 돌아가서 한 말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가족들이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언덕, 결국은 좀 국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뒤면 또 세월호 사고 발생한 지 꼭 넉 달째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황이 한 말씀이 그토록 세계에 메아리 치는 것은 그분이 갖고 있는 연민의 정신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이 자기 일이 아니면 사실 공감하고 또 계속 공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 교황 방한 기간 일주일만이라도 교황에게 쏟는 그 시선의 절반 정도는 광화문 광장의 꽃길을 끊고 오늘 30일째죠. 있는 유가족들에게 시선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